여러분, 2025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택에서 아트 오에노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이 1회였고요. 올해가 2회인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키즈 부스에서 아트 페어에 온 어린이들에게 현대미술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키즈 라운지와 도슨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요. 올해는 2개의 컬렉터 부스가 있어요. 키즈 라운지 바로 옆에 있고요. 하나는 김희근 회장님의 컬렉션입니다. 근데 이 컬렉션은 실제로 김희근 회장님이 이제 컬렉션한 작품이 1000점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플럭서스의 요셉 보이스와 백남준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요번 컬렉션 부스를 하나 꾸렸고, 요 건너편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부러 이 회장님 소장품 중에 요셉 보이스랑 백남준만. 저기 2부 인터뷰가 안 올라와서요. 2025년 오에노 지금 설치 날이니까 올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잠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올해 그냥 작년 끝나고 계속 준비했고요. 네. 무릎 보호대 하셨나요? 했어요. 찍자. 너무 빨리 올려봐. 아니요. 이렇게 아트페어에서 아트페어 대표는 이렇게 무릎 보호대를 차고 다닌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렇게 열심히. 아무튼 오늘 잘 설치하고 내일 오프닝 잘 합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트페어의 키즈 공간에 동시대 미술 작품이 좀 많이 걸려 있어야 어린이들이 좀 다양하게 현대미술 작품을 또 편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 소장품 중에 액자가 있는 것들만 올해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작년 아트오에노랑 작년 아트부산에도 제 소장품을 다 들고 갔었는데 어린이들이 이 작품들 속에서 이제 다양한 실기 워크샵을 합니다. 근데 일부러 작년과는 좀 다른 작품들로 가지고 왔고, 올해는 한지영 작가, 지금 제가 좀 걸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걸고 있는 게 한지영 작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전현선 작가, 그 옆에 유지영 작가 작품 걸려 있죠. 이 외에도 뭐 이금민 작가 작품, 류노아 작가 작품 드로잉, 그 다음에 김미경 작가 작품, 그 다음에 뭐 사진 작품들도 많이 가지고 왔고, 신민 작가 작품도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내일 이제 오픈 전에 또 가져갈 예정이고, 박건우 작가 작품은 어린이들이 감상하고 아트워크도 해볼 거고, 최상철 작가 작품도 사실 돌을 굴리거나 자연의 어떠한 그 나뭇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좀 감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스 오시면 이제 어린이들이 실제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과 소통도 하고, 또 어린이들도 페어를 감상을 할 거예요. 어린이들 도슨트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도슨트 다 보면서 본인은 어떤 작품 컬렉팅하고 싶은지 그런 거, 뭐 나만의 컬렉팅 노트 이런 것도 아이들이 만들어 보고, 액자가 없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액자가 없는 작품을 가지고 왔더라면 제가 좀 선택의 폭이 넓었는데, 저도 모든 작품을 다 액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막 물감도 써야 되고 크레용도 써야 되고, 그래서 다 안전하게 액자 있는 작품.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치 중에 살짝씩 찍은 아트 오에노의 작품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에스터 시퍼 사라부크너, 이 작품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요. 이 라이언 간다 작품인데, 이거 좀 재밌는 게 포스터 자세히 보시잖아요. 이 포스터 미래의 포스터예요. 포스터를 여러 장 겹쳐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실제로 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날로그적이라고 해야 하나? 이 작품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서시퍼는 당연히 뭐 사이먼 우지아라 작품 엄청 큰 것도 있고, 저쪽에 보면 전현선 작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메인 작품들을 걸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라이언 간다 이 포스터 시리즈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 시리즈는. 그래서 라이언 간다의 좀 새로운 시리즈 궁금한 분들은 이 작품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A라운지예요. A라운지는 작년 서울 프리즈에도 조유리 작가로 나왔었죠. 이 작품 다 조유리 작품이고요. 왼쪽 작품 너무 황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자마자 진짜 아름답다라고 생각했고, 요렇게 쭉 조유리 시리즈가 있고, 요렇게 가시면 조유리의 조각 있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저 안쪽에 지금 이거 김미경 작가 작품인데요. 김미경 작가 작품은 실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오종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종 작업은 원래 좀 화이트한데 이 시리즈는 되게 브라운 계열의 작품이고, 이코즈 작가 작품, 그 다음에 또 왼편에 오종 작가 작업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신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작품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고, 여기는 드로잉룸 노충현 작가 작품, 그리고 이번에 드로잉룸 대표님이 이산오 작가라고 좀 눈여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사실 리스트로 봤을 때는 이거 당연히 좀 유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캡션을 제대로 안 읽은 탓도 있지만. 근데 이게 색연필이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하고요. 그럼 왜 이렇게 반딱거리냐? 바니쉬를 많이 발라가지고 상당히 유아 같죠? 근데 윌리엄 블레이크 생각나지 않아요? 또 미술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 좋아하실 텐데, 저 이산호 작가의 작품에서 약간 새로운 윌리엄 블레이크의 향을 느꼈습니다. 이 작가님 세라믹 작업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라믹 작업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술타나 갤러리인데요. 술타나는 프리즈 서울에 왔었어요. 그때도 이 작가가 왔었어요, 작업이. 제가 이 작품이 너무 깜찍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봤는데 정말 조그매요. 3cm, 4cm? 작가는 아주 초미니 작업을 하는데 제가 손이랑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 작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술타나 갤러리가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은데 한국에 좀 비교적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술타나 갤러리 꼭 들어가셔서 작가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긴 갤러리 2입니다. 권세진, 전현선 딱 설치되어 있죠. 갤러리 2도 뭐 워낙에 제가 유튜브에 많이 소개해서 한국에서 젊은 작가 작업 많이 소개하는 걸로 유명하고, 베가트는요 이번에 이태현 작가라는 좀 마스터급의 선생님 작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태현,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젊은 작가 문규화 작가 작품 같이 설치했어요. 문규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오일 파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의 어떠한 그런 질감들이 자세히 보면 좀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누가 이런 하이힐을 신어요? 아니 뭐 설치, 아니 나 태어나서 설치날 이렇게 구두 신고 온 사람 처음 봤네. 아니 근데 오픈 전에 판매된 작품도 있다면서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우시구나. 야 지금 다 추리닝 입고 왔는데 혼자. 와 이렇게 설치했군요. 오 근데 작업 너무 좋네요. 와 멋있다. 저희는 송지혜 작가. 오. 안녕하세요. 어머 이 작품도 너무 재밌다. 송지혜 작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이고요. 이 작가 누구라고요? 송지혜 작가. 한국 작가예요? 한국 작가예요. 근데 되게 새롭네요. 저희가 작년 여름에 독일 켈른 갤러리에서 개인전했어요. 처음 선보이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은 여러 차례 그룹전을 그룹전은 했고. 송지혜 몇 년생이에요? 91년? 91년생. 9192? 재밌네요. 지금도 독일에서 활동하시나요? 지금도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일 루이스라고 영국 작가이고요. 이 작가는 예전에 아트부산에서 저희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이건 좀 작은 작업이네요. 이거는 작은 사이즈 작품을 했고, 이거는 카날 시리즈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베이스로. 네. 이건 큰 작업. 이 작품은 되게 많은 의미가 안 거였어요. 여기 박석수 재단에서 어머. 요게. 재단에서 2년 전에 데일 루이스의 대형 작품을 수상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가로 추가로 이제 빨간 이번 새로운 시리즈.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네. 박서부 선생님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성지혜 작가
작가도 저희 통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했었던 휴먼 전시에서 이 작품이 상당히 크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판도 있네요. 판. 네, 개구리 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개구리 알? 네. 네네. 티소의 홀리데이 응. 그리고 이렇게 나르시스에 대한 테마를 가진 그런 예전 현대미술 거장들의 제임스 티소요? 제임스 아. 티소 그리고 맞아. 네네. 아, 티소가 여자 그 부인이나 혹은 귀족 여성들이 차먹는 작품이 있어요. 되게 그런 테마를 많이 아, 어머,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런 거장들의 작품의 레퍼런스를 삼아서 만든 작품이고 여기에는 데르루스가 늘 다루는 사회의 그 단면 굉장히 화려한 모습도 있지만 되게 저급한 모습도 있고 여기에 있는 개구리 아니나 배경에 있는 자연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 그 선배 작가님 거를 영감받았다 그러면 조금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데 재밌네요. 근데 보면 되게 비슷한 또 면도 느낌이 있어요. 비슷한 면도 있구나. 그걸 보면 개구리 알이나 이런 존 윌리엄 워타우스랑 제임스 티소 두 작품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재밌겠네요. 네. 먼저 생명에 대한 테마도 있지만 가운데 상징하고 있는 하얀 그 누워있는 사람은 약간 죽음의 영혼에 대한 테마도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분명 그 극단적인 그런 자연의 어떤 구성적인 상징이라고 하는데 녹색인간 아, 사람이 약간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이나 지구와 자연에 엮여지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아트 오에노에서 꼭 봐야 되는 갤러리 중 하나인데요. LA에서 저는 이 니노마이어 갤러리를 직접 갔었는데 한동안 젊은 컬렉터들이 이 니노마이어 작가들이 너무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갤러리가 젊은 작가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또 되게 성장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아트페어에서 니노마이어가 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5년 아트 오에노에 니노마이어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오에노 오시는 분들은 니노마이어 부스 꼭 들리셔서 어떤 작가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DP 다 끝났네요, 쌤. 저희 10시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요. 미국에서 작가인데 이번 하반기에 오종 작가 2인전이 있어요. 어디서요? 저희 갤러리. 어머, 너무 어울리겠다. 근데 이게 사진을 이렇게 조각화한 거예요? 네, 유리에다가 전사를 한 거고 굉장히 유기적인 형태들로 저 여성 작가가 납땜을 해서 만들어진 너무 저희도 예쁘다. 사실 이제 실물을 처음 봤어. 네네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전사된 것들도 있고 이제 저 납땜한 라인이 좀 더 강조된 그런 형태의 작업들도 있어서 그럼 이거 걸 때, 피스로 이렇게? 네. 이 모든 것을 그려요. 이거 돌 아니에요? 돌 위에? 그린 것이 아니, 이거. 그것은 돌인데 돌 위에 책을? 돌을 깎았어요. 아, 그리고 완전 사전처럼 옥스포드? 이걸 그렸다고요? 진짜? 어머. 여기 보시면 이 책 안에 부분들도 다? 다 그려요. 왜? 이유가 뭔데? 이것도 필립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작가는 좀 이미 문서화되어 있는 것, 이제 의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려놓으면 보통 이게 그린 거야? 이게 이제 내용을 보지 않고 그 이미지로부터 좀 다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굉장히 고생스럽게 좀 전환시켜서 근데 이것도 프린트가 아니고 그린 거라고요? 네. 그럼 이거 펜 색깔 일부러 이렇게 다 그렇죠. 바른 것처럼, 그러니까 네. 마치 그래서- 프린트 했는데 잘 안 되게? 맞아요. 그래서 이 각 페이지마다 이제 이 사전 안에 있는 각 페이지들 중에 일부를 이제 가져온 건데 뭘로 부린 거죠? 그로부터 뭐 연필도 있고 주로 색연필이나 건식 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 안에 약간 작가가 일종의 비밀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숨겨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몬드리안의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라던가 컬러 같은 것들을 이 화면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염색이 되게끔 진짜 약간 신기하다. 펼쳐지고 있고
아니 이거 그렸다고요? 그렸어요. 이것도 이제 책의 한 부분처럼 이제 돌을 깎아내고 그 위에다가 이미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아, 나 정말 대단하네. 와. 아주 집요한 작가인데 이제 회화 이미지를 어떻게 좀 전환할 거냐에 대한 질문을 좀 고민하면서 성준 작가도 사실 되게 가벼운 것들을 표면 위에 그려내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그래서 둘이 개인전 그래서 그룹 2인전을 했었구나. 했었고, 그게 굉장히 사실은 반응들이 좋았어서 그걸 페어에서도 한번 밸런스를 맞춰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새 작업들이 좀 더 오게 됐어요.